생생하게 상생하며 YTN 라디오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생생경제 김혜민입니다. 23세 건강한 몸과 정신으로 자신의 꿈을 이루고자 굵은 땀방울을 흘린 최숙현 선수는 수년간 행해진 폭력에 스스로 세상을 등졌습니다. 최 선수는 이런 선택을 하기 전 자신이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폭력을 알리고 항의했지만 바뀌는 건 없었습니다. 이 같은 일이 어디 하루 이틀 일어난 일입니까? 얼마나 더 피해자가 생겨야 체육 선수들의 이 같은 비극이 멈춰질까요? 최근 주민의 폭언과 폭행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 최희석 씨 사망 이후 정부는 이제서야 공동주택 경비원 근무 환경 개선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아파트 입주민이 경비원을 향해 폭언이나 폭행 등 갑질을 하면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물고 폭언 폭행을 당한 경비원은 업무를 잠시 중단하거나 다른 아파트 단지로 일터를 옮길 수 있게 됐습니다. 최숙현 선수 이후 더 이상의 사회적 타살은 일어나지 않기 위해 재발 방지 대책을 제발 서둘러 주시기를 다시 한번 요구합니다. 2020년 7월 8일 YTN 라디오 생생경제 지금 시작합니다. 사람을 바꾸는 경제 이야기, 세상을 바꾸는 경제 뉴스. YTN 라디오 생생경제.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 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제주항공과 이스타항공의 인수합병이 점점 어려워지는 모습입니다. 어제 이스타항공 노조는 기자회견을 열었고 제주항공은 이스타항공 측 주장에 대한 반박 자료를 냈습니다. 이스타항공 박이삼 노조위원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위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집회하신다고 들었습니다. 네. 네, 더운 날씨 고생이 많으신데 몇 분 정도 참여하실까요? 이스타항공 전 직원 상태로 약 300에서 400명 정도 참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19로 모든 항공업계가 어렵고 항공업 종사자들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는 있지만 또 이스타항공 노동자들은 특히 더 어려운 시간을 보내실 것 같아요. 네. 네. 저희가 오늘 인터뷰하면서 이스타항공 측 이야기를 듣고요. 제주항공은 반박 자료를 자세히 냈기 때문에 제가 그 자료를 바탕으로 우리 위원장님께 여쭤보는 식으로 인터뷰를 좀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네, 그렇죠. 네. 자, 노조가 일단 주장하고 있는 거는 제주항공이 이스타항공의 셧다운, 그러니까 운항 전면 중단을 요구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계세요. 근거는 무엇일까요? 네, 이스타항공 노동조합이 공개한 문서와 공개된 녹취를 들어봐도 명백히 운항 중단과 구조조정을 종용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올해 1월부터 4명의 직원을 아예 상주시켰고 이스타항공의 모든 경영을 관여해온 건 이스타항공 직원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제주항공은 이미 이스타항공 경영에 관여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셧다운은 제주항공이 종용한 것이 맞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네. 그 근거로 지금 제주항공과 이스타항공 양사 대표 간의 통화 녹취를 공개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주항공이 또 비난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네. 네. 그건 제주항공이 우리 조종사 노동조합의 기자회견에 따른 반박 논리니까 저희도 듣고 있습니다. 제주항공이 어제 입장을 밝힌 거를 보면 이스타항공 조종사 노조가 제기한 셧다운 조치는 양사가 합의한 것이지 절대 제주항공이 일방적으로 강요한 사안이 아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모든 항공사가 코로나19가 발생하자 국제선 운항이 중단되었습니다. 나름 자구책으로 다들 국내선 운항을 늘리고 하물며 제주항공조차도 여수 노선을 신규 취항해서 적자폭을 줄이고자 했으면서 본인들이 인수할 회사인 이스타항공을 강제 셧다운 시킨 것은 인수를 빙자한 파산을 계획해서 결국 국내 저병 항공사 독점지위를 얻으려 한 것이 아니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셧다운이 3월 24일 이후에 진행된 거죠. 코로나가 한참 이제 확산됐을 무렵인데 지금 위원장 말씀은
다른 항공사도 물론 셧다운을 했지만 국내선은 살려서 어떻게든 노동자들과 근로자들과 또 이 운행을 위해서 애써 왔는데 네. 제주항공은 본인 항공사는 그렇게 하면서 이스타항공은 아예 국내선 국제선을 다 운행을 못하게 했다. 이건 분명히 의도가 있다. 이런 주장이신 거예요.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도 일각에서는 뭐 코로나19로 어쩔 수 없는 상황 아니었냐. 거기에다가 이스타항공이 지금 튼튼한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일반 항공처럼 국내선만 살려놓을 수도 없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녹취록을 들어봐도 최종구 대표는 일단 항공사의 일단 명예 아니면 항공사의 운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내선이라도 운행해야 된다라는 부탁이 있지 않습니까? 이스타항공의 최 대표는 하자. 네, 그렇죠. 그걸 단박에 거절을 했고 관으로 갈 때를 대비해서 셧다운을 하고 구조조정도 고려를 하자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건 명백히 구조조정을 위한 셧다운 조치였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다음 논쟁은 이제 미지급금 관련된 겁니다. 이 제주항공은 체불임금을 비롯한 미지급금 역시 계약상 제주항공이 떠맡을 의무가 없다는 입장을 지금 재차 강조하고 나섰어요. 노조 입장에서는 이런 주장에 대해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네, 이 미지급금 문제는 사실은 제주항공이 2월까지 실시되는 실사 과정에서 미지급금 내용을 몰랐을 리가 없었다는 겁니다. 이제 와서 미지급금을 운운하는 것은 그저 인수를 포기할 명분 쌓기에 몰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주항공이 인수를 하려고 했을 당시도 이미 미지급금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다. 그렇죠. 그러면 인수를 했을 때 당연히 이 미지급금에 대한 책임은 제주항공이 져야 된다. 그 말씀이신 거죠? 네, 이미 알았던 사실인데 이제 와서 인수를 포기하기 위해서 하는 조치라고 봅니다. 네. 그러면 지금 위원장께서는 제주항공에서 이스타항공을 인수할 의사가 없다라고 보고 계시는 거예요? 네, 그렇죠. 애초에 인수할 의지가 없었고 결국 인수할 것처럼 하면서 이스타항공을 파선으로 가고 그다음에 LCC 독점주의를 얻으려는 목적이었다는 겁니다. 애초에. 다음 인수 대상이 도대체 어디인지 궁금합니다. 저희는. 그렇군요. 이스타홀딩스 측에서 지금 지분을 반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도 이상직 의원 관련돼서 인터뷰를 좀 자세히 하기도 했었고. 네. 그러면 이스타항공 노동자들의 체불임금이 해결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 사실이 어떻습니까? 실질적으로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신이 가진 주식을 마치 모든 책임을 지고 내려놓는 모양새인 거잖아요. 네네. 근데 결국 체불임금을 누구에게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방안도 없이 그저 책임만 회피하기 위해서 그 주식을 그냥 버리고 갔다라고밖에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주식 헌납을 하는 방식으로 버리고 갔는데 체불임금 250억 중에 일부만을 충당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또 고스란히 노동자의 몫으로 남아있는 것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누가 책임지겠다는 사람 측도 없고요. 제주항공도 네. 그렇고 이스타항공도 그렇고.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구조조정 문제로 넘어가서 노조 측에서는 이미 제주항공이 나서서 이스타항공의 구조조정을 시작했다. 지금 이렇게 주장하고 계시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구조조정 비용을 50억이라는 돈을 제주항공이 지원하기로 했었거든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제주항공이 구조조정에 대한 명령권자가 아니었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야 이 이스타항공 자체 구조조정하는데 제주항공이 50억이라는 돈을 대줄 리가 없다는 거죠. 그렇군요. 근데 아까 전에 이제 위원장께서는 제주항공에서 애초에 인수할 생각이 없었고 이스타항공을 문 닫게 하고 독점적인 지위를 제주항공이 가져가기 위한 거였다라고 하셨는데 이 구조조정도 그런 일환의 하나로 계획된 거였을까요? 네, 그렇다고 보고 있습니다. 토탈 제주항공이 들인 돈을 보면 한 200억 정도 들여서 향후 LCC 시장을 독점했을 때를 생각했을 땐 아주 싼 가격에 한 회사 경쟁사를 도산시키는 거죠. 경쟁사를 도산시키기 위해서다. 혹시 국토부한테 이런 이야기를 좀 전달하셨습니까? 모를 리가 없죠. 언론에서
상당히 많은 양 언론 보도가 나왔고 네. 노조에서도 입장을 상당히 많이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국토부가 몰랐을 리는 만무하다라는 겁니다. 그 몰랐을 리가 만무한데 그럼 반응이 있습니까? 사실 이런 코로나19 사태가 터졌는데도 불구하고 저비용 항공사 통폐합 기조를 국토부가 계속 고수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본인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도 있겠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오히려 국토부에서는 저비용 항공사의 그 통폐합을 오히려 바라고 있기 때문에 지금 묵인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지금 노조는 이스타항공이 제주항공에 매각되거나 아니면 다른 곳에 팔리더라도 지금 구조조정 자체는 일단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지금 이런 입장이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미 상당수의 노동자들이 회사를 떠났습니다. 네네. 계약직 188명, 희망퇴직 200여 명, 이렇게 제주항공은 최초 계약한 목표를 이미 달성했다고 봅니다, 저희는. 더 이상의 동료를 떠나보내는 일은 저희는 없어야 된다고 보고요. 네네. 인수가 성사되더라도 고용승계 보장은 반드시 명시돼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용승계 관련된 그 항목을 확인하시지는 못하셨죠? 보시질 못하시죠? 지금 계약서 네, 자체를. 저희한테 보여줄 리도 없고 네. 그 양해각서가 비밀이라는 이유로 계속 공개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지금 국토부에서는 일단 제주항공이 명확하게 인수 의사를 밝혀야 지원도 할 수 있다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 제주항공 측에서 뭐라고 합니까? 제주항공의 답변이 없죠, 아직까지. 이제는 제주항공이 응할 차례입니다. 답변을 빨리 해야 됩니다. 이 모든 공은 국토부와 제주항공으로 이미 넘어간 겁니다. 네. 제주항공 측에서 정말 망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인수할 의도였다면 지금이라도 나서서 이 문제 해결을 해야 할 것이고 국토부 역시도 저비용 항공사를 통폐합을 할 의지가 없다면 적극적으로 나서달라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만약에 제주항공이 나 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다른 방법이 없겠죠. 반대로 생각해봤을 때 인수를 하겠다라고 했을 때 인수를 하겠다는 기업이 이렇게 잔인하고 가혹하게 회사를 만신창으로 만들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예, 인수 의지가 없다고 하니 회사를 도저히 회생할 수 없을 정도로 만들어 놓은 책임을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저희는. 네. 그리고 지금 이스타항공 노동자들이 요구를 하는 것은 정말 대단한 것을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노동자의 생존이 달린 체불임금을 해결해달라고 요구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 우리의 원래 일자리, 원래의 책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읍소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는. 마치 이 문제에 있어서 노동자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키를 쥐고 있는 것처럼 사회적인 여론은 그렇게 조성이 돼 있지만 노동자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습니다. 오로지 피해자일 뿐입니다. 우리는 체불임금과 그리고 우리가 돌아갈 자리를 마련해달라고 읍소를 하고 있는 것뿐이다. 라고 네. 위원장께서 노동자들을 대표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네. 문제를 노조 차원에서 앞으로 어떻게 진행하실 계획이십니까? 노동자가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있겠냐마는 말씀하신 대로요. 하지만 어떻게 활동 계획을 삼고 계신지 좀 궁금합니다. 네, 저희는 만약 이 인수가 불발이 된다면 지속해서 애경 제주항공의 이런 부도덕한 만행을 세상에 알릴 것입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는 투쟁이라면 끝까지 투쟁해 나갈 것입니다. 지금 위원장께서는 생계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제가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상태가 못 되죠, 지금은. 네. 노조위원장이라는 직책을 맡고 있다 보니, 본의 아니게 좀, 이런 말씀은 좀 드리고 싶지 않네요. 네. 네, 그 답변으로 충분히 위원장님의 어려움을 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스타항공의 박이삼 노조위원장과 관련 이야기 나눠봤고요. 제주항공 측에서 혹시 반박하실 내용이 있으시다면 YTN라디오 생생경제로 연락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